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맑다 라는 의미의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다 라는 의미의 자가 되겠습니다. 맑다 라는 의미의 자는 이제 물이 맑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아하고 고상하다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담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맑고 고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맑고 아담하다 라는 말보다는 특히 이제 여성의 체구가 작고 귀엽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아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기품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고 고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청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맑고 단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아하다 라는 말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특히 목소리가 아주 곱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청아하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아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유다 통일왕국의 제2대 왕이죠. 3대 왕이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시집을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흑인 여인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용이 이제 조금 농도가 짙은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성서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많았던 책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다라는 극찬을 또한 받기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아미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미를 현대적 의미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통상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전통적인 미를 얘기하는, 즉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곧 미다라는 측면에서의 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아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상하고 품격 있는 미적 감각을 얘기합니다.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정통 궁중 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문필가들의 예명, 꼭 문필가는 아니고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명도 아호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자는 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상대어로는 탁하다라는 의미의 탁자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한자는 자가 되겠는데요.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찌르다라는 의미의
이 자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때 이 찌르다 할 때의 자자는 물론 뭐 가시에 찔리다 이런 말도 이 자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쇠붙이로 찌르는 것, 즉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로 찌르는 것에 더 친숙한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찌르다 라는 의미의 자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객 하면 찌르는 일이 직업인 사람, 즉 암살자를 얘기합니다. 자상이라고 하면 찔려서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찰과상과는 조금 다르죠. 찰과상은 좀 문질러진 상태고 자상은 찔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상은 통상적으로 그냥 단순히 푹 찔리는 수도 있지만 상처 부위가 벌어지는 형태를 이제 수반할 수가 있죠. 자극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경세포의 머리에서 인체 전류를 발생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신경을 흥분케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풍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한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액션에 대해서 코미디한 그러한 그 말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 형태로 그 타격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언행을 얘기하고요. 이 자극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사람을 흥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다라는 형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바늘로 그 찔러서 수예를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바늘에 갖가지 색실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 천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척살하다라고 하는 것은 칼, 특히 칼이죠.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찔러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척살하다라는 말 대신에 자살하다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자살은 스스로 죽는 것이라는 말에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자를 써서 한자가 다르죠. 척살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 자자가 이럴 경우에 척자로 발음이 된다라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난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척살을 할 때 한 번 딱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마구 찔러서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이제 여기서 난자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앞에 피가 난자하다라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난자하다라는 말은 칼로 여러 차례 찌르다라는 뜻이지만 피가 흥건하다라는 말로 쓸 수도 있다. 해서 통상 난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원한관계 정도로 볼 수 있는 아주 심한 타살 행위라고 보실 수 있죠.
유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물이죠. 고기 잡는 그물인데,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부착해서 끌고 다니는 그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이제 그물에만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고 갈고리에 걸려 가지고 찔려서 잡히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형태의 그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자는 찌르다, 공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를 상대 한자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린 수레라는 의미의 차자를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자뿐만이 아니고 거자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해서 차 또는 거로 읽히는데 의미는 똑같이 수레라고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수레라고 하면 바퀴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도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바퀴 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달린 운반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 한국어에서 차 하면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꼭 자동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전차도 차고 유모차도 차죠. 그러니까 그 한자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전거는 자전차라고도 읽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자전거라고 하죠. 자전거는 이제 통상 바퀴가 두 개가 달려서 물론 이제 애기들 거는 세 발도 있고 네 발도 있지만 통상 이제 그 일반적인 자전거는 두 발 자전거가 되죠. 해서 인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전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뭐 그 서커스용으로 그 외발 자전거도 있고 또 전동 그 추진력이 달린 자전거도 있으니까 자전거 자체가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두 개 바퀴에 사람의 힘으로 달리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추진력을 엔진에 의해서 받는 그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그 차량류, 차류에 들어가는 것을 차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자동차라는 뜻으로 차량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고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일정한 시간 이상 차량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한 차량입니다. 즉 일단 운행이 멈춰진 또는 끝난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차라고 하는 것은 차가 이제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주거나 또는 짐을 싣거나 내리거나 하기 위해서 잠시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차는 차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차량 운행이 아직 안 끝난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죠. 기차라고 하는 것은 증기기관차가 그 예인하는 차량을 궤도 차량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기차는 열차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차 하면 통상 그 증기기관차를 뜻하는 거지만 그냥 전반적인 열차라는 말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역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
양쪽으로 그어진 선을 얘기합니다.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레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레인은 아닙니다. 레인이 아니고 라인이죠. 라인. 그렇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차선이라는 말을 차로가 이제 레인이죠. 차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차선이 라인이지만 차로라는 레인이라는 말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다 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차선은 차로 양쪽에 칠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앙로가 이렇게 있을 경우 차로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는 점선이 칠해지겠죠. 가운데는 물 실선일 수도 있지만 이때에 여기 중앙 차로와 맨 바깥 차로에도 차선이 그려집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맨 바깥 차선은 50cm를 그리고 요 중앙 차선은 참 가운데 있는 차선은 10cm를 색깔을 칠하게 돼 있죠. 한국 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포장마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타는 또는 짐을 실는 뒤 짐칸 안에 포장을 쳐서 그 사람이나 또는 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마차를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포장마차는 그런 의미로는 안 쓰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실질적으로 100%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쓰이고 통상 포장마차라고 하면 그 일종의 뭐 선술집 정도는 아닌데 선술집에 가까운 아주 가벼운 술집, 좀 가격이 싸고 가벼운 술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손수레라든지 이런 데 이제 포장을 치고선 그 원래는 그 일종의 로드샵처럼 원래는 난점이죠. 난점이지만 로드샵처럼 이제 길거리에서 술을 파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드샵으로 입주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포장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차가 바퀴를 이용해서 그 운송한다는 점을 들어서 그 상대적인 개념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지고 다닌다라는 의미의 담자를 상대어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상대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속에서 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한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단어가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